자, 다 들어왔습니까? 일단은 저기 209페이지 뭐 서류를 보기 전에 아까 잠깐 언급을 하려다가 쑥 들어갔는데 그걸 일단 언급을 하고 나가죠.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던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를 일단은 받지 않고, 자, 일단 규정 면적 있죠?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때 뭐가 된다 그랬죠? 예, 무효가 된다 그랬죠? 이 무효가 이제 무효의 어떤 그 효력, 배웠던 부분일 거예요. 민법에서 유동적 무효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이거를 혹시 민법 선생님이 불확정 무효 이렇게 공부하셨던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배웠다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만히 쉬는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저기 이제 우리가 흔히 유동적 무효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민법적으로는 또 불확정 무효라고도 많이 표현해요. 갑자기 이제 제가 유동적 무효라고 표현을 딱 했는데 안 배웠다 그러길래 이상하다. 분명히 배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쉬는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민법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확정 무효라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보셨죠? 예. 예, 대답이 나오는군요. 아까는 유동적 무효 할 때는 이게 아마 용어가 생소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불확정 무효보다는 유동적 무효가 먼저 들어가 있어가지고 늘 얘기할 때 이제 유동적 무효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자, 그러면 유동적 무효나 아니면 불확정 무효는 일단은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자, 이게 뭐냐면 이거 글자 그대로 뭐예요? 불확정 무효. 확정되지 않은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인 듯 아닌 듯한 거예요. 무효인 듯 아닌 듯. 자,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일단은 받는데, 자, 저 허가 지역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애초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 이 잠탈이라는 것은 허가를 아예 서로 합의해서 받지 않을 목적이에요. 이걸 이제 잠탈이라고 표현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때는 애초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 허가를 아예 서로 계약 체결할 때 우리 허가 받지 말고 그냥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러려면 이거는 애초부터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게 이제 허가를 아직까지 허가는 안 받았는데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뭐가 되는 거? 유동적 무효, 즉 불확정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불확정 무효, 즉 유동적 무효, 일단 양쪽 한번 다 들어보세요. 제가 표현하는 요거는 개념이 뭐다? 요거 개념이다. 자, 그러면 이 불확정 무효는 어떤 경우에는 유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유동적 무효, 즉 불확정 무효 상태에서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유효가 되죠. 즉 확정적 유효가 되죠. 확정적 유효가 되고, 자, 이 상태에서 허가를 어떻게 돼요?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 효력은 민법에서 아마 상당히 중요하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무효, 유효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중요하게 배우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제가 토지거래 허가 부분은 절차를 중심으로 많이 강의할 거고요. 효력은 아마 민법에서 많이 배우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기초적으로 한번 구분해보고, 제가 왜 이걸 얘기를 다시 하냐면 쉬는 시간에 가면 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민법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표현이 좀 틀리다 보면 나중에라도 저는 주로 많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동적 무효. 아직도 민법 선생님 중에서 유동적 무효라고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불확정 무효라고 또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근데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그래서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로 강의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민법에서 열심히 한번 배우시고, 자, 여러분들 20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자, 가운데쯤 필요한 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며칠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라 그랬죠? 예, 15일 이내. 자,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거래가 신청을 하면 일단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 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인데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15일이라는 기간이 일단 나옵니다. 자, 그러면 허가 신청 시 제가 금방 뭐 있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자, 그다음에 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토지 이용 계획서라 그랬죠? 토지 이용 계획서. 토지를 내가 이 땅을 사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거다 하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있고요. 자, 그다음에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두 가지를 제출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제출해 가지고 이것대로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자금 아까 어느 분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뭡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거 조사하냐고 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요. 그 금융기관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 추적 같은 것도 실제로 하고 그래요. 그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나 아니면 아까 뭐였죠? 그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투기과열지구 일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또 들어갔죠? 그때 뭐 이거 설마 그냥 소산하고 대충 하겠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추적이 다 들어와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제출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있고요. 자,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 선매협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210페이지 잠깐 보세요. 거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부분에서 보니까 일단 며칠이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고 그랬죠?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선매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이 15일 이내 선매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일단은 신청인에 알려라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매라는 게 뭐예요? 먼저 산다라고 보면 돼요. 먼저 산다. 먼저 산다. 먼저 산다. 누가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면 자 이제 선매라는 개념을 잠깐 보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미 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계약은 체결 안 했지만 계약 체결 전에 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계약 체결하고 나서 해요. 우리가 이제 법에서 규정상에는 보면 계약 체결 전에 허가받아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계약 체결, 계약서 다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허가 신청을 대부분 합니다. 자, 그런데 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선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가운데서 먼저 빼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겠다. 가운데서. 누가? 국가 등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저 땅을 국가 등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써먹어야 돼요. 공익사업용 토지로 이용해줘야지만 됩니다. 이때 가운데서 내가 먼저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매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국가 등이란 뭐였죠? 국가 등이란? 국가. 너무 간단해요. 국가. 그 다음에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항상 이제 머릿속에 나중에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뭐 시험 문제 국가 등이 뭐냐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용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벽하게 머리에 집어 넣어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연습시키는 거예요. 국가 등이란 국가,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자, 이런 것들이 하면 국가다. 국가 등이다. 그래서 국가 등이 일단 가운데서 먼저 사겠다고 가로채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 선매 절차는 그 뒤에서 나오는데 자, 그때가 한번 잠깐 해보기로 하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13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이렇게 써요. 자,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런 문장 찾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또 하나 허가에 대한 기초 개념 잠깐 공법학 시간에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중개사법에서 허가와 그다음에 등록을 두 가지를 비교했었죠.